들어갑니다. 인장 등록 사용 의무. 자, 인장 등록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왔어요. 그렇죠? 조금씩 해와서 굳이 뭐 판서 안 하고 책 보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장 등록은 누구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공하고 보조는 방금도 했죠. 그래서 거기 시기에 개공, 소공 주어 있죠. 묻고 보조는 X라고 적었어요. 인장 등록은 개공하고 소공만 합니다. 그러면 중개 보조는 계약서 안 쓰니까 인장 등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업무 자,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앞에 시점 먼저요. 개공은 등록 신청할 때부터 업무 개시 전. 소공은 고용 신고 시. 그 위에다 적어요. 업무 개시 전 위에다가 개공은 등록 신청 시. 소공은 고용 신고 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때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요. 자, 개공은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소공은 고용 신고 시부터 업무 개시 전. 자, 업무 개시 전 위에다가 고용 신고 시.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고. 개공은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고. 그거 적어 놨어요? 그리고 업무 개시 전 동그라미 쳤어요? 자, 오른쪽 등록할 인장 오른쪽 도표를 보세요. 자, 법인 개공 후 주사무소는 상업 등기 교체에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 동그라미. 자,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인 인장 밑에다가 적으세요. 대표자 인장 X입니다. 대표자 인장 X. 그럼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이 지문은 맞아 틀려? 틀려요.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분사함수가 중요한데 분사함수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사함수는 법인의 인장을 갖다 써도 되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주로 누구 인장을 보증을 해주겠어요? 대표자가? 아니, 대표자가 누구 인장을 보통 보증을 해줘? 책임자. 분사무소 운영자는 책임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대표자가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줘. 그러면 책임자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해.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갖다 써도 되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쓸 수도 있고. 됐죠? 그러면 인장 등록하러 갈 때 주된 사무소로 간다고 거기 나와 있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장 등록할 때는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인감증명서 제출을 가름한다. 이 지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인감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들은 인감증명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 공인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소공 이걸 통틀어서 개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개인들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 기재된 성명 동그라미.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얼마? 7mm에서 30mm 이내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거예요. 너무 규격이 크면 안 돼. 그러면 이때는 인장 등록할 때 뭐냐? 오른쪽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거 작성하고 그 밑에 서식에 보면 날인날이 있어요. 날인날. 등록할 인장 날인날. 그 날인해서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날인한 것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인장은 본인들이 계약서 쓸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날인해서 제출해 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인장을 등록했다가 변경하면 변경 등록해야 되죠? 변경 등록은 며칠 이내? 7일 이내 등록 동그라미. 전자문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제목 읽으세요. 자, 위반하면 어떤 죄죠? 자, 그 옆에서 적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4번 옆에다가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자, 그래서 이제 공부가 되면 문장을 읽는 순간 이제 제재가 막 튀어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다 돼야 돼요. 막 튀어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인장 등록 끝났죠? 그럼 휴폐업 들어갈 건데 휴폐업도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근데 시험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판서 해볼 거니까 칠판 보고 감상해 보세요.
휴업하고 폐업은 등록관청에 뭘 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신고사항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몇 개월 초가 휴업할 때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3월 초과입니다. 초과. 그러면 2개월이나 1개월 휴업할 때는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3개월까지도 안 해요. 넘어섰을 때. 그죠? 그러면 휴업이든 폐업이든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미리. 사전 신고요. 그러면 우리가 휴업도 언제까지? 미리. 폐업도 언제까지? 사전 신고. 그럼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원본 반납합니다, 원본. 그러면 직접 가서 신고한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전자문서로 되겠어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아,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니까? 그럼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걸 줄여서 전자문서?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오랜만에 큰 소리로 대답해서.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휴폐업 신고를 등록관청에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이 앞쪽에 내가 협회 통보사항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통보사항. 자, 그거 기억나요? 6가지. 다 외웠어요? 자, 우리가 이 앞쪽에 등록증 교부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고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준다 그랬죠? 이건 등록관청에서 협회에 통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도 통보사항이 들어간다고 했죠? 또 고용신고, 종료신고 들어가도 통보 들어간다 그랬죠? 또 행정처분 중에서 뭐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2가지만 협회 통보 들어가요. 그리고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도 통보사항에 들어갑니다. 6가지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요. 시험 자주 나와요. 그 하나씩 끄집어내갖고 문제가 자주 나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해됐죠? 자, 잊어먹으면 내가 한 번씩 읊어줄 거예요. 그럼 몇 페이지 찾아봐야 돼? 그럼 몇 페이지 있어요, 그거? 거기 17페이지 맨 위에 17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잖아요. 맨 위에 찾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휴폐업 이거 배운다고. 이것도 통보사항에 들어가. 네, 시험 자주 나온다고 별표까지 쳐놓으라 그래서 다 외우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위치 할게요.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여기는 3개월이 아니에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최대 몇 개월까지?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가능하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 몇 개월까지? 이렇게 해야지.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요? 요양, 입영, 치약. 이에 준하는 사유. 준한다는 말은 이와 비슷한 사유. 이 사유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것은 7개월, 8개월 가능하죠? 이런 사유가 없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그럼 휴업했다가 변경할 수 있어요? 기간 변경? 그럼 변경은 신고요, 통보요? 신고죠? 언제까지? 미리. 휴폐업 미리. 변경도?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유가 없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변경. 이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변경 가능. 됐어요?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왜? 이미 갖다 줬으니까 주로 연장이거든요. 이미 반납해 놨으니까 그냥 전자문서로 가능해요. 자, 그러면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재개 또는 재개업 그러죠. 그럼 재개는 신고해야 돼요, 통보해야 돼요? 신고. 언제까지? 미리. 자, 휴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재개도 언제까지? 합해서? 3미리. 여기서 3미리란 말은 미리가 3개다. 됐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도 배웠지만 사무소 이전은 사후신고잖아요. 10일 이내. 근데 이건 사전신고예요. 우리 사전신고는 여기밖에 없어요. 휴폐업 변경 재개 3개. 그래서 3미리밖에 없다고. 됐죠? 자, 그러면 재개 신고한 이유는 왜 하는 거예요? 등록증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등록증 반환해줘요. 언제까지? 즉시. 여기는 즉시란 말을 쓰는데 뭐 지체업자하고 즉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즉시 돌려줍니다.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재개신고. 여기 안 된다고 임태고. 좋았어요. 돼요? 법에서 된다고 했어. 그러면 알아서 보내줄 거예요. 가져와야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법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보내줘요. 그러면 이 세 쪽에서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것은 휴폐업만 안 돼.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휴업기간.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더 맞춰봐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거. 그래, 보증설정기간. 아주 좋았어요, 이제. 자, 보증설정기간. 보통 보험은 1년 단위로 많이 들죠? 근데 보험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휴업기간 중간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보험 들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안 들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험을 들으면 보험료가 나가겠죠? 이 기간 동안 일 안 하는데. 자, 이거.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밑줄 긋고 또 넘어갈게요. 29페이지 사전신고는 그 3월 초가 동그라미 있어요. 3월 초가. 자, 이상이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이상은 3월까지 들어가는 개념이고, 초과는 3월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등록증 첨부 동그라미. 이거 원본입니다. 원본. 그리고 두 번째 후단 미리 신고. 미리 동그라미.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사전 신고. 그리고 이제 후단의 전자문서는 할 수가 없다.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거의 핵심들 단어를 체크하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협회 통보 있죠? 자, 휴폐업 신고 몇 쪽 오세요? 두 번째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입니다. 휴폐업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중에 하나다. 몇 쪽 오세요? 자, 2번에서 양가로 휴업기간은 6개월을 동안, 여기는 6개월을 동그라미 주세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 요양, 입영, 치약, 이런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개월, 8개월 가능하다 그랬고. 자, 뒤에 넘어가세요. 자, 변경 신고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자, 변경 신고도 두 번째 줄로 언제까지 한다? 미리 신고. 그리고 전자문서 할 수 있다. 거기 밑에 보세요.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재개업. 자, 재개 신고도 두 번째 줄로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미리 신고 동그라미. 자, 그리고 전자문서 할 수 있다. 거기 밑에 보시고. 몇 적었어요? 그러면 양가리 2번 등록증 언제까지 반환해준다 그랬어요? 즉시 동그라미.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제 4번이 이제 뭐냐면, 비교거든, 비교. 이제 앞으로 자꾸 비교가 돼야 될 건데,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비교가 돼야 되고, 이제 공부가 조금 더 되면, 과목 간에도 비교가 되죠. 민법하고 총계산법, 공시법하고 민법, 이렇게. 자, 그까지 돼야지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일단 휴업하고 업무정지 비교해 드릴게요. 도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일단 칠판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감상해 보세요. 이쪽이 휴업기간입니다. 휴업기간 중. 이쪽이 업무정지 기간 중이에요. 자, 잘 봐보세요. 휴업 기간 중에 폐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그럼 그 기간 끝나기 전에 등록도 할 수 있어요? 예, 이건 이 앞뒤에 한번 했죠? 등록도 할 수 있고 폐업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는 업무정지 기간 때문에 폐업은 가능합니까? 가능한데 등록은 안 됩니다. 끝나면 되겠죠? 자, 지금 봐보세요.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를 유지해야 돼요? 없애버려도 돼요? 유지해야 돼요. 개공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사무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해야 돼요. 똑같이 사무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을까? 확실해? 아, 있구나.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이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확실해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공동 사무소 내려고 사무소 이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옮기는 건 가능해. 예, 그게 단독으로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도 남양주에서 업무정지 받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서울로 강남으로 옮길 수 있다고 일만 안 하면 돼요. 이해됐죠? 근데 공동사무소 내려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이전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내려고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아까 공부했죠 우리가? 공동사무소 정리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무슨 하나? 그러면 등록증을 휴업기간 중에는 아까 3개월 초과 휴업할 때는 원본 첨부해서 하라 그랬죠? 등록증 반납합니다.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일 안 하잖아요.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끝나면 바로 하면 돼요. 그럼 반납하지 않고 그러면 휴업기간이 끝났을 때 재개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죠. 왜? 등록증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럼 업무정지 끝나면 재개신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에? 재개신고 안 해도 되죠. 왜? 등록증 가지고 있으니까. 재개신고 하는 이유는 등록증 돌려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휴업기간 중간에 이중 등록하면 될까 안 될까? 이중 소속하면 간판 철거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똑같아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간판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럼 이건 가능한가 보세요. 휴업기간 중에 출입문에다가 휴업기간 중 써붙여놔야 돼? 그런 거 없어?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업무정지 기간 중 써붙여놔야 돼? 아, 그런 거 없어? 없어요. 우리 중개사법 없어. 없어요. 근데 저 매수신청 대리 있잖아요. 그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출입문에다가 업무정지 기간 중 써붙여놔야 돼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없어요. 그 출입문에다 그거 표시할 의무는 없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이 문제죠. 휴업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를 한번 해봤어. 어떤 죄제? 100만 원의 과태료. 왜 100만 원의 과태료일까? 명문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돼요?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 반납을 해놓고 휴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일을 했다는 것은 결국 등록증 없이 일을 했다는 거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개시 의무 위반이야. 그걸로 걸려 들어가고. 이것은 어떤 죄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안 되네. 아, 필치. 이건 명문 규정이 있어요. 필요적 등록 취소.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책 보러 갑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 자, 책 보러 갈 건데 그 도표를 한번 봐보세요. 자, 휴업 기간 중에 폐업도 가능하고 등록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은 가능한데 등록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사무소 이전은 둘 다 된다고 있어요. 둘 다 되고,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가능해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표현하세요? 공동사무소 내려고 이전은 안 됩니다. 근데 휴업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이전도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둘 다 돼, 안 돼? 안 되고. 자, 휴업 기간 중에는 등록증 반납하라고 했죠. 업무정지는 안 합니다. 자, 휴업 기간 중에 끝났을 때 재개신고 해야 되죠? 업무정지는 재개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휴업하고 업무정지 둘 다 간판 제거 의무가 있어, 없어? 철거 의무 없고. 또 출입문에다가 휴업 기간 중 업무정지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아까 휴폐업 들어갔죠? 아까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도 통보사항에 들어가죠? 이게 업무정지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위반했을 때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하면 몇만 원의 과태료? 100만 원의 과태료 밑에다가 적어요. 개시 의무 위반.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 때문에 그래요.
등록증 개시 의무 위반. 이 규정을 유추해서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필요적 등록 취소.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해 놓으면 이제 휴업하고 업무정지 비교. 정리되고 있죠? 예, 이제 자꾸 이제 비교. 가면 갈수록 이제 비교.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5장. 중개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거 공부하러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야 돼요? 칠판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을 했어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거 복습 한번 할게요. 자, 복습.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이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라고 배웠습니까? 사실행위라고 배웠어요? 중개계약. 확실해요? 왜? 확실해? 이 앞전에 맨날 틀렸는데? 아, 농담이에요. 자, 법률행위 맞아요. 중개행위가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의사표시. 중개해주세요. 알았다. 법률행위 벌써 흔들리면 안 돼. 그죠? 한번 연습상은 물어봤어요. 여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법률행위. 자, 그러면 이 중개계약 종류는 우리 과목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있는데 여기서 2가지를 배우죠. 일반하고 뭐 전속. 법에서는 2가지로 배워요.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여기서는 2가지를 배운다고 했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전속 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부터 설명할게요. 일반은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자, 봐보세요. 의의부터. 갑이 A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맡깁니다. 이거 팔고 싶으니까 중개해주세요.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B에게 또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으로 처벌받아 안 받아? 안 받아. C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판단했어요? 거래를 성사한 개공. 그럼 누가 성사시켰어요? B. 그것까지 알아버려야 돼. 아주 별걸 다 알아야죠. B가 성사시켰어요. 그 정도 돼야 돼. 더 심하면 숨소리까지 다 기억하죠. 그럼 B는 당연히 중개보수를 받습니까? 네, 받죠. 그럼 누가 문제요?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 확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라래? 자, 이게 일반 중개라래요. 자, 그러면 일반 중개를 맺을 때 보통 계약서를 써요? 구두로 해요? 구두. 이 계약서는 안 쓰잖아요. 대부분. 거래 계약서를 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를 써달라고 이 계약서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줘야 돼요. 협력 작성. 협력 작성. 그러니까 안 써줘도 돼요. 나는 쓴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 그래도 된다고. 그죠? 합의해서 쓰는 거지. 합의해서.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인데 법정 서식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정한 서식이 있거든요. 표준 서식. 그러면 이 서식을 쓰기로 했을 때 안 써도 되지만 반드시 이 서식을 써야 돼요? 다른 서식을 써도 돼요?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있는데 권장사항이요. 그럼 이 계약서는 몇 부 작성해야 돼요? 2부. 왜? 둘 간의 계약이니까. 개공하고 의뢰인 둘 간의 2부. 한 분은 의뢰인 하나 줘야 되죠. 그럼 한 분은 보통 개공이 보관하잖아요. 몇 년 보관? 보관 의무 없어? 강력 주장합니까? 여기도? 예, 구체적으로 몇 년 보관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은 그래요. 일반은.
됐죠? 그리고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중개대상물 위치 및 규모가 있고, 거래 예정 가격이 있고,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관련 사항이 있고, 개공하고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총 몇 가지? 이것도 간혹가다 시험 나와요.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죠. 책 일반은 이게 전부예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제도 양가로 1번.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협력 작성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요청이 있더라도 의무 작성이 아니라 무슨 작성? 협력 작성.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 동그라미. 권장 멍구라미. 동그라미. 자, 어떻게? 편하게. 근데 시행 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 있어요. 중개대상물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개공하고 의뢰인 준수할 사항. 총 몇 가지? 4가지. 이것도 한번 읽어두세요.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 일반 중개계약을 맺어도 계약 기간은 있죠? 몇 개월이 원칙? 3개월? 약정이 있으면? 아, 일반도 똑같아요? 전속하고? 예, 똑같습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일반 중개계약 기간 3개월 원칙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이 기간은 일반이든 전속이든 똑같습니다. 일반이든 전속이든 똑같아요. 자, 기간 몇 개월이 원칙?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4개월 약정하면 4개월을, 5개월 약정하면 5개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죠? 그럼 이제 전속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속. 자, 전속 중개계약.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칠판. 어떻게? 그렇지. 자연스럽게. 항상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자, 전속은 특정 개공 몇 사람에 맡기는 걸 말해요? 한 사람. 자, 계약 기간은 몇 개월이 원칙? 3개월이 원칙. 3개월이 원칙이고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이건 일반이든 전속이든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 체결 여부는 의무사항이에요? 임의적사항? 임의적사항.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체결하고 나면 개공이 의무가 따라붙어요. 개공에게도 의무가 따라붙고 또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가 의무를 지고 있죠? 그럼 이런 중개 형태를 무슨 중개 형태라 그래요? 일방적 중개라 그래요? 쌍방적 중개? 기억나? 이거 기억나냐고? 자, 몇 페이지를 봐주셔야 되냐면 자, 6페이지. 6페이지 맨 위에 칸을 보시게 되면 개공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가 일방적 중개하고 쌍방적 중개 있어 없어? 일방적 중개는 의무가 없는 거고 쌍방적 중개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방적 중개가 일반 중개계약, 쌍방적 중개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내가 이제 여기서 물어보면 쌍방적 중개 형태다 이렇게 탁 답이 나와야 돼. 아, 쌍방적 중개구나. 그죠? 서로가 의무를 지고 있잖아요 지금. 야, 이거 복습 한번 해봤어요 그냥 연습 삼아서. 그죠? 그죠? 예, 이제 이런 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 잡으세요. 다시 원위치 해보고 자, 칠판을 봐주세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이 전속 중개계약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일단 맺으면 의무사항이 따라 붙는다 그랬죠?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죠?
그러면 아까 일반은 법정 서식이 있지만은 안 써도 된다고 했죠? 이건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또 아까 일반은 법정 서식이 있지만 다른 서식을 써도 된다 그랬죠? 이건 법정 서식만 써야 되고, 그리고 일반은 구체적인 보강 규정이 없는데 이건 몇 년? 3년 보존을 해야 돼요. 다 차이점이 되죠? 또 일반은 아까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며칠이네? 7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7일이네. 해야 되는데 이 정보란 것은 이 매물에 관한 정보,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뭐 이런 거, 정보망이나 일간신문. 근데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또 아무 말 없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또 하지 말라 달라 그러면 하면 안 돼.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버리면 처벌받아요. 됐어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답니다. 자, 그러면 공개했더라도 자기 매물이 어느 신문에 어느 정보망에 몇 월 며칠자로 올라갈지를 잘 모르죠. 그러면 공개했으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고 문서로서 해줘야 되겠죠? 언제까지? 지체 없이 해주게 됐어요. 이해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업무 처리 상황 몇 주일에 한 번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문서로서 통지. 뭘로써? 상황 통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뭐 해야 돼요? 이행하라.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 개공 의무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보만 공개하라 그랬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 사항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그냥 생각해 봐요. 물건 소재지 면적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건물 구조 이거. 그럼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기본적 사항. 또 특정하기가 필요한 사항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한 게 있죠. 벽수도일. 벽이 뭐요? 벽면 도배, 수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5패스 3까지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근접성, 지형등 입지 조건, 일이 뭐요? 일조량, 소음, 진도. 이거 공개해야 돼요. 벽수도일로 우리는 간다랬죠? 그럼 권리관계, 저당 잡혀 있는지 전세권 설정되는지 공개하라고 했죠? 그럼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이걸 인적사항이라고 그러죠?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개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개발 제한구역. 그러니까 저 매물이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공개해야 돼요?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저 매물 계략적인 금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공개해야 되죠. 근데 매매는 반드시 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은 공개해도 되고 아니 할 수 있다. 자, 이거 벽수도일 빼버리면 몇 개가 되지도 않아요.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죠? 굳이 두 문자로 안 하더라도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럼 이제 하나 더 하고 밑줄 보러 갈게요. 자, 제재. 계약서 쓰라 그랬는데 쓰지 않거나 보존하라는데 보존하지 않았어. 어떤 제재?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좀 이따 체크해 드릴 테니까 칠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는 며칠이나 하라 그랬어요? 안 하거나 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버렸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는 다 업무정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했죠? 안 하면. 또 힌트 드려요? 색깔.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 그러면 2주일에 한 번씩 통지하라는데 안 했어. 어떤 제재? 왜? 아, 그렇지. 업무정지. 근데 시험은 빨간색으로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데 안 했어. 500만 원이요, 과태료.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 과태료. 자, 그러면 이것까지 이제 제재까지 샥 나와야 돼요. 자, 밑줄 그로 갈게요. 밑줄 그로 갈게요. 자, 2절에서 전속종계계약 의의부터 체크하게요. 의의는 첫째 줄 후단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이 지문 있어요? 그거 밑줄 보세요. 자, 의뢰인은 중개대상을 의뢰하면서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중개대상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의의입니다. 한 사람 맡긴 거. 그 다음에 체결 여부는 임의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유효기한 몇 개월의 원칙? 3개월.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이제 계공 의무사항이 나와 있는데 기억. 계약서 작성하고 보존하라고 했죠. 그 옆에다 적어. 위반하면 뭐요? 업무정지. 기억 옆에다가 적어야 돼요. 업무정지. 기억 옆에다가 업무정지. 자, 니은 정보 공개 의무 있습니까? 자, 며칠 이내에 공개하라 했어요. 비공개 요청을 공개했습니다. 자, A 옆에다 적어. 이거 어떤 제재? 임의적 등록 취소. A 옆에다 적으면 돼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안 해도 임의적. 하지 말라는데 해도 임의적이에요. 됐어요? 자, DP에 넘어가세요. 자, B 보면은 공개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서 통지하라 했죠?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적어요. B 옆에다가 업무정지. B 옆에다가 업무정지.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디귿. 업무처리 상황 문서로서 몇 줄에 한 번.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적어. 디귿 옆에 업무정지. 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나와 있죠?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개공에게 과태료. 개공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정보 공개사항 이거 있잖아요. 시험 자주 나와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A.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도 이걸 통틀어서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밑줄 그시고 그 가로 열고 기본적 사항이라고 적어. 이거 기본적 사항이라고 해요. 기본적 사항이란 말이 자주 써요. 이런 걸 기본적 사항 공개해야 되고, B, C, D 묶으세요. B, C, D 묶어갖고 두 문자 동그라미. 벽, 수, 도. 일은 어디가 있어? 저 뒤쪽. 뒤에 저 뒤쪽 1조량에서 1. 그래서 우리는 1년간 뭘로 간다? 벽, 수, 도, 1. 이거 빼버리면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관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있죠?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세요? 개발 제한구역.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이 매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공개하라고.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정 금액 공개하고 공시지가 공개하는데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죠? 아, 그 말이다. 정의되고 있죠? 그러면 개공 의무사항 다 끝났어, 안 끝났어? 이제 누구 의무 공부하러 떠나야 돼? 의뢰인. 자, 의뢰인 공부하러 떠납니다. 자, 의뢰인도 의무사항이 있어요. 이거 서로가 의무를 진다 그랬죠? 의뢰인 의무사항. 의뢰인 의무사항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위약금을 지불하라.
뭘 지불하라? 위약금을 지불하라. 그러면 위약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돼요? 중개보수 해당하느니요? 50%요? 해당하느니 전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흔들면 안 돼. 또 하나가 소요된 뭘 지불하라? 비용. 비용이 뭐요? 실비. 이건 이제 교통비 뭐 이런 비용. 그럼 이게 중개보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범위 내까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협조하라. 뭐 하라? 협조하라. 이거 세 가지로 크게 압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분석들 할게요. 위약금 지불은 두 가지로 또 나누죠. 어떻게 나누냐면 전속 중개 계약 기간 동안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의뢰해가지고 근데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거 하고 또 하나는 개공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소요된 비용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한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제 1번부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이 의뢰인이 A 개공에게 전속을 맡겼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면 돼, 안 돼? 근데 한번 해본 거예요. 왜 했어요? 그렇지. 어떻게 된가 보려고. 근데 누가 성사시켜보세요? B가 거래 성사시켜버려요. 그럼 B는 당연히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누가 문제예요? A가 문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불하는 거고 이거는 청구하는 거고. 근데 핵심은 얼마를 받아냈냐 이 말이죠. 전액. 그러니까 둘이 계약할 때 이거 중개해주면 보수 100만 원 주겠다 합의를 했으면 위약금 쪽으로 얼마? 100만 원 지불하라. 그럼 B에게는 진짜 보수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고. 보수는 양쪽으로부터 받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제 갑은 이 사람에게는 보수 주는 거고 A에게는 위약금을 해야 되고. 전액 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배제했다는 뜻도 마찬가지. 봐보세요. 둘이 전속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어요?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소개해 줬거든요. 그날은 계약이 안 맺고 이 사람은 뭐 비싸다고 이거는 제가 받아야 한다. 가격 절충이 안 돼서 안 됐어. 근데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누구를 빼버리고. 빼고. 그러면 개공은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100만 원 합의했다라면 위약금 쪽으로 얼마? 100만 원. 이해됐어요?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한 거. 그러면 이쪽에는 전혀 말이 없거든요. 법에서. 상대방 쪽에서는. 이쪽에서 전혀 말이 없는데 이쪽에 보수 청구해서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의뢰인하고 개공 간의 관계만 규율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보수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자, 이런 것은 일반 중개계약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일반 중개는 아까 법에 없었죠. 근데 이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가. 이런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서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박오라는 보수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도 보수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해야 돼, 없다고 해서. 있다고 해석을 해.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해당하는. 그럼 이건 뭐예요? 스스로 발견했다는 것은 일단 A하고 둘이 전속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근데 개공이 물건 조사하러는 많이 다녔어요. 근데 아직 상대방을 소개 못 해줬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의뢰인이 을을 만나서 상대방을 만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해버렸죠. 그러면 A는 기대권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중개 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자기가 소개해줬어 안 해줬어? 그럼 뭘 받아? 비용. 비용이 실비잖아요. 이게 중개 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그럼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둘이 이거 중개해주면 중개 보수 100만 원이라고 합의를 했거든요.
보수 100만 원 주기로 합의를 했고, 그동안에 이 사람이 물건 보러 다니면서 교통비 이런 게 7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수 100만 원은 받아, 못 받아? 왜? 중개 안 해줬잖아요. 그럼 자기 돈 얼마 들어갔어요? 70만. 그럼 얼마? 35만 원 받아내요? 50만 원? 50만 원. 중개, 이게 그대로 해석해요. 보수 50%. 그럼 보수 아까 얼마 약정했어? 이거 50만 원. 그럼 자기 돈 얼마 손해본 거예요? 20만 원 손해본 거예요. 실비 50%가 아니에요. 보수 50%. 이해됐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조하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벽수도일 이거 매수인에게 설명도 해야 되거든요. 공개만 한 게 아니라. 그럼 벽면 균열이냐 의뢰인한테 물어보면 빨리 협조하라. 수도 파손됐냐 물어보면 협조하라. 일조량 맞냐 물어보면 협조하라. 이 말이에요. 자, 끝났어요. 자, 밑줄 걷을게요. 자, 위약금 지불 의무 나와 있어요. 자,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밑줄 그시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 동그라미. 거래까지 끝내야 돼. 다른 개공에게 의뢰만 해갖고는 위약금 안 물어요. 거래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개공을 뭐 하고? 배우자고 자기들끼리 계약한 거. 이것도 위약금 전액을 물어라. 그 다음에 비용 동그라미. 소요된 비용 지불음에서 50% 범위 안에서 밑줄. 그리고 이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 그리고 협조하라. 협조하라 그랬죠? 확인 설명이었는데 협조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쉽죠? 자, 그래서 전송 끝.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정보망. 이 정보망도 요즘 들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보망에 대해서 내용 많지 않으니까 내가 탁 설명하고 책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념부터 잡아드릴게요. 누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개공. 그러면 시험에 개공하고 의뢰인 상호 간 틀려버려요. 사장들끼리.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자는 누구라 그래요? 운영하는 자. 거래정보 사업자.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은 누구 지정을 받아야 돼요? 국장은 승인이요? 지정이요? 지정.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그동안 배운 거 복수. 이 법인은 이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을까? 법인. 있어요? 그럼 개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들. 가능해? 법인은? 갑자기 흔들린다. 아니, 그 뒤에 분. 몰라요? 둘 다? 개인도 지정받으면 가능하고, 법인도 지정받으면 가능해요. 근데 누구는 안 돼? 아니, 법인 개공은 안 돼. 자, 일반 법인은 하고 중개법인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개인도 이걸 운영할 수 있고 법인도 있는데 법인 개공 안 돼. 왜 안 돼, 이거 법인 개공은? 그렇지. 겸업 아까 몇 가지만? 6가지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정보망 사업이 들어있었어, 없어? 6가지 속에 없었죠. 그래서 이건 안 돼. 근데 일반 법인은 돼.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지정받은 거? 공인중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협회는 법인이라고 배웠어요? 법인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협회가 법인이라고 배웠어요? 법인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법인이라고 배웠잖아요. 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법인이잖아요. 봐, 협회가 운영할 수 있죠. 현재 운영하고 있어. 한방인가 있을 거예요, 한방. 뭐 요즘은 시중에 뭐 다방, 직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사설 정보만 아니고, 이 한방인가 그 협회에서 운영, 이거 지정받은 거. 이해됐어요? 법인이잖아, 법인. 아니, 다방, 직방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거에 다 정보망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지정받는 게 아니고 사설 정보망들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정받으려면 지정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 지정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신청 들어가죠. 신청 들어갈 때는 그냥 갑니까? 구비 서류 제출해야 돼요. 검토해서 되고, 이상이 없으면 지정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변경도 역시 뭐다? 승인. 그리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 흐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 지정 요건부터 하나씩 봐드릴게요. 일단 지정 받으려면 부가통신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아무나 지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생각하면 나와요. 일단 회원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회원이 개공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 확보가 돼야 돼? 500명. 그리고 2개 이상 시도입니다. 2개. 시도.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죠? 얼마? 각 30이요. 그러면 서울에서 499면, 경기도에서 1명. 그러면 지정 받아 못 받아? 경기도에서 30명 돼야 돼. 시도라는 것은 서울하고 경기도 2개만 해도 된다고. 됐죠? 그래서 각 30. 그래서 5, 2, 3 이렇게 외워보세요. 5, 2, 3. 왜 그러냐면 나중에 비슷한 숫자가 또 나오잖아요. 헷갈리니까. 5, 2, 3.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를 했어요? 기능사를 했어요? 기사 1명. 자, 개공이라 했어요? 공인중개사 1명. 그리고 뭐가 필요해? 컴퓨터 설비에서요.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컴퓨터 설비를 줄여서 뭐라 그래? 그렇지.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면 다 된 거야. 그랬으니까 컴이지. 다 필요한 것들이죠. 깜짝 놀랐어. 신청할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 구비서류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서류예요. 요건에 관련된 서류. 이게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4번, 개공 등록증 4번,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여기는 확인 서류가 아니라 4번 제출해야 돼. 컴퓨터 설비 확보 증명 서류입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는 확인 서류예요. 자,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며칠 이내에 지정하고 지정서를 줘? 30일. 30일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30일이에요? 신청 받은 날. 그러면 운영 규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거죠? 3개월이에요. 언제부터 3개월? 지정 받은 날. 시점. 그리고 운영은 언제부터 1년? 지정 받은 날. 승인시가 아니에요. 승인시가 아니고 지정 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 설치 운영하라 하지 말라? 하라.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의의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의의는 누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개공 상호간 가로를 묶어서, 이제 여기서 개공하고 의뢰인 상호간, 이렇게 지문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개공 상호 간에. 이거 이제 시험 나올 수 있고, 의의로. 그 다음 2번 제목이 뭐요? 지정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적어.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는데, 법인 개공은 안 된다고 적으세요. 칠판에 노란 분필.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지정받을 수 있는데, 법인 개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놨어요? 지정 옆에, 제목 옆에도 적으면 돼요.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한데, 법인 개공 안 돼. 자, 그 다음에 다 적었어요? 1번 지정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국장.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지정 절차가 요건 구비 있죠? 이 요건도 시험 자주 나와요.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되고, 니은에 보면 개공 동그라미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 동그라미 수가 500명 밑줄 2개 이상 시도 각 얼마? 30명. 5, 2, 3 이렇게 한 게 없어요. 5, 2, 3 이렇게 한 게 뭐고, 디귿은 뭘 신경 써야 돼요? 기사, 기능사가 아니에요. 한 명은 절대 안 틀리니까 기사. 4번은 뭘 신경 써야 돼요? 공인중개. 여기는 개공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1명. 그리고 5번은 국장하고 컴퓨터 둘 다 동그라미. 국장이 정하는 컴퓨터 설비입니다. 자, 2번 지정 신청 나와 있죠. 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장에게 요건에 관련된 서류란 거, 이 요건에 관련된 서류 이거예요, 이거.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걸 요건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세 번째 참고 표시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이라고 했어요. 확인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자, 3번. 자, 언제부터 30일이나 그랬어요? 신청받은 날 동그라미 30일 동그라미. 이거 시점. 자, 운영 규정은 언제부터 3개월? 지정받은 날. 이때부터 3개월. 자, 설치 운영은 언제부터 1년? 지정받은 날. 이때부터 몇 년? 1년. 자, 체크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칠판 봐보세요. 하나만 더 보실게요. 이걸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개공. 그러면 개공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정보를 올려보낼 때 거짓으로 공개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거래가 끝나면 거래가 끝났던 사실을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언제까지? 진짜 왜 이 거래가 끝나면 거래했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자, 계약이 끝났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매물 지워야 되니까. 계속 떠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개공이 이걸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좋았어. 업무정지입니다. 자, 좀 이따 체크하라 할 테니까 이 철판 보세요. 개공이 이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돼. 개공. 여기 시험에 의뢰인으로부터 그러면 틀려버려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고, 그럼 다르게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이 정보를 수정해서 내려보내지 말라. 면적이 100이라고 올렸는데 150으로 수정해서 내려보지 말라고 이거고, 차별 공개하지 말라 이 말은 개공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서울 쪽에 개공은 정보를 많이 주고 경기도 쪽은 적게 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위반했을 때는 뭐가 돼요?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몇 년하고 몇 년?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자, 밑줄 볼게요. 3번에서 양가로 1번 거래정보사업자 의무사항 있어요? 그 위반, 거기다 적어서 위반하면 지정 취소하고 1년하고 1천. 제목 옆에다 적으면 돼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위반. 지정 취소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지정 취소고 1년하고 1천이냐? 누구로부터 의뢰받는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어요? 개공으로부터 밑줄 보세요. 의뢰인 X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그 지문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개공으로부터. 이게 시험 보면 잘 안 보여. 의뢰인으로부터 그렇게 나오면. 신경 써보고, 그럼 다르게 동그라미, 차별 동그라미. 다르게 차별 공개하지 말라고 했죠? 지정 취소 1년하고 1천. 자, 양가로 2번 제목 옆에다가 업무정지 적으세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의무를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첫 번째, 거짓으로 공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거래가 완성되면 언제까지 통보? 이걸 위반하면 다 무슨 정지? 업무정지. 무슨 정지? 무슨 정지? 자, 정리되고 있어요? 예, 끝났어요. 거래 정보만까지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